이제 아이들이 현재 있는 국내 학교에서 부적응해서 그것들을 완화시키면서 영어도 공부를 하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라는 사례들, 또는 심리적으로 상당히 위축이 돼 있어서 해외에 나가서 너가 한번 적응을 해보면서 극복해봐 라고 하는 케이스들은 거의 90% 이상이 실패를 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준용 원장입니다. 오늘은 저희 편집자 선생님께서 재밌는 토픽을 짤방으로 갖고 와가지고 제가 한번 읽어보고 답변하는 시간 가져보는 게 어떨까 해요. 근데 여기 보면요, 이제 조기 유학 vs 한국 대학 입학 후 미국 대학 편입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결국 이제 조기 유학이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걸 보니까 결국 미국에서 또는 해외에서 고등학교 생활을 끝내고 프레시맨으로 지원을 하는 게 맞느냐, 아니면 편입을 해서 가는 게 맞느냐,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이게 뭐가 좋냐라고 말하는 거는 사실 우문인 것 같고, 좀 현답을 하기 위해서는 각각이 장단점이 있다 정도를 플레인하게 한번 우리가 펼쳐보면 가장 현명한 대답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순서로 이제 조기 유학을 가는 것들이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요, 일단 저 같은 경우는 1년에 많이 상담을 할 때는 거의 5,000명 이상을 상담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기 유학을 이미 했다가 실패해서 돌아오는 사람도 있고요, 조기 유학을 잘 진행하고 있어서 거기서의 신입학을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하는 게 도움이 되느냐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네, 그럴 때 이제 장점과 단점들을 얘기하기에 앞서서 이 조기 유학이 필요한 사람과 필요하지 않은 사람을 한번 구분해 보면 어떨까 해요. 네, 그래서 조기 유학이 필요한 케이스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부모가 부득이하게 해외에서 거주를 하거나 근무를 해야 하는 경우, 네, 그럴 때는 그래도 조기 유학을 시도해 보는 게 나쁜 선택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이제 아이들을 오랫동안 지도를 해보니까 정말로 독립심이 강한 아이들도 있지만 대다수의 친구들은 독립심이 생각보다 부족하기도 하고, 엄마 아빠의 부재 그리고 대인관계에 대해서 예전과 다르게 코로나 시대 이후로 뭔가 좀 불편함을 느끼는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홀로 낯선 나라에 이런 기숙학교에 입학을 하는 것 자체로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고 다양한 부작용들이 발생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되는데요. 그와 달리 이제 엄마 아빠가 이미 근무를 하시고 루틴하게 출퇴근을 하시는 환경 속에서 아이가 심리적 안정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가정 환경을 가진 상태에서 학교를 왔다 갔다 하는 건 우리나라에서 학교 등하교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조기 유학을 해봄직하다라고 생각하기는 합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주재원이라고 한다면 조기 유학을 시작했는데 학생을 이제 냅두고 와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3년 정도 주재원 생활 후에, 만약에 2년 정도 후에 졸업을 해야 될 수 있는 그런 학생이라고 하면 그때는 기숙학교 같은 곳을 가는 것도 나쁘지 않겠죠. 또는 이제 아예 영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뛰어나고 독립심이 강한 친구면 이제 탑 보딩 스쿨들을 좀 노려서 뭐 필립스 아카데미, 뭐 이튼 컬리지, 뭐 이런 굉장히 좀 높은 랭크에 있는 탑 보딩들도 지원을 해봐서 합격을 해서 어릴 때부터 우리가 트레이닝을 정규적으로 받는 것도 상당히 좋은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와 달리 조기 유학을 좀 피해야 되는 유형들도 있는데요, 이제 아이들이 현재 있는 국내 학교에서 부적응해서 그것들을 완화시키면서 영어도 공부를 하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라는 사례들, 그럴 때 보통 조기 유학을 가면 상당히 많은 부작용들이 뒤따르게 됩니다. 이유는 이미 한국에서부터 뭐 교우 관계에 마찰일 수도 있고 본인이 학교에 부적응하는 것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 원인 같은 것들을 보통은 깊게 우리가 분석을 하거나 그것들을 국내에서 해결해 보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해외 유학을 대체제로 우리가 판단해서 아이를 내보내는 경우에 아이가 그곳에서 부적응을 하는 것은 물론이고, 특히 이제 미국 입시에서 신입학을 준비하는 것들은 9학년부터 12학년까지의 활동 이력을 나의 자발적 의사로 어떻게 잘 채워나가는 것이냐, 그와 함께 공부와 다양한 시험 성적 같은 것들을 병행해서 유지를 해야 되는 굉장히 자발적 동기가 강한 아이들이 공부를 해야만 성과가 날 수 있는 게 미국 대학교 입시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에 대한 자발적 동기가 잡히기는커녕 이제 한국에서조차 정상적인 학교 등하교가 제한되는 학생이거나 또는 심리적으로 상당히 위축이 돼 있어서 해외에 나가서 너가 한번 적응을 해보면서 극복해봐 라고 하는 케이스들은 거의 90% 이상이 실패를 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네, 물론 이제 조기 유학이 실패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그래서 10학년, 11학년 정도 나이가 됐을 때 보딩스쿨을 관두고 한국에 오게 되면 훨씬 더 큰 대가를 따르게 된다는 것도 우리가 유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유는 이 학생들이 한국에 들어오면 일단 한국 교과 과정 자체의 이해가 굉장히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쉬운 예로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 읽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장군의 이름에 대해서 4일 시간을 공부를 하면
아예 답을 못하는 뭐 그런 식이에요.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공부만 대충 했어도 충분히 알 법한 이런 상식들조차도 해외에서 공부를 했을 때는 그런 주제들을 다루지 않기 때문에 못 따라가는 경우가 있고, 그것들이 이제 파생이 돼서 수학이나 국어나 뭐 이런 사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게 우리나라 커리큘럼인데, 아예 학교 내신부터를 따라가지 못하고 수능 공부로 만회를 해보려다가 재수삼수까지를 이어가는 부작용들이 끊임없이 발생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 조기 유학을 고려한다는 것은 정말로 프레시맨 어드미션을 염두에서 긴 마라톤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준비가 되었느냐, 이게 사실 키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9학년부터 12학년 사이에 프레시맨 어드미션을 위해서 굉장히 바쁘게 움직이기 위해서는 진짜 조기 유학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는 6학년, 7학년 또는 그 이전 킨더 같은부터를 쭉 다니면서 이렇게 좀 준비가 된 상태에서 조기 유학을 하는 거는 부작용이 좀 적을 수가 있는데, 반면에 이제 고등학교에서 부적응을 해서 또는 고등학교에서 수능을 보는 거나 이런 것들을 1년, 2년 앞둔 상황에서 내가 진짜 미국 대학을 가고 싶다 그랬을 때 보딩스쿨로 전학 가는 거는 가급적 삼가하는 게 아이한테 훨씬 더 도움이 된다는 것도 있고요. 더 나아가서 보면 특히 남학생들, 여학생들 공통적으로 사춘기가 오는 시기가 앞당겨지고 있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6학년, 5학년 때부터 사춘기의 징후가 보이기 시작하는 아이들이 많고, 특히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사춘기가 길게 오는 아이들은 굉장히 그때 내적 갈등 및 어려움들을 많이 호소하고는 합니다. 근데 이걸 이제 엄마 아빠한테는 호소하지 않고 본인이 스스로 끙끙 앓다가 정말로 주변에 믿을 만한 선생님이나 믿을 만한 친구들이 있으면 해소가 어느 정도 되는 경향이 있는데, 특히 이렇게 조기 유학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한국에서도 부적응하거나 한국에서 어려움을 느끼는 학생들이 사춘기가 왔을 때는 거기서도 대인관계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사춘기가 끝날 때까지 상당히 오래 걸리고, 그러면서 굉장히 큰 방황이 있으면서 공부를 못 따라가거나 학업에 대한 동기를 완전히 상실하는 경우도 굉장히 자주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조기 유학 같은 경우는 정말로 9학년 이전부터 학업을 충분히 준비를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느냐, 1번. 그리고 두 번째는 그에 맞춰서 대인관계나 스스로에 대한 심리적 안정감이 충분히 옆에 있는 누가 봐도 충분히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있느냐, 그 두 가지를 중점적으로 고민해서 조기 유학을 할지 말지를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더 나가서 이제 두 번째 토픽은 이제 여기 보니까 한국 대학교를 입학한 뒤에 편입하는 것들에 대해서 질문을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일단은 중3 이후에 미국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이라고 하면 웬만하면 프레시맨 어드미션을 준비를 하는 것들을 추천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실제 미인가국제학교를 다니거나 또는 10학년, 11학년 이런 식으로 해서 한국에 있는 국제학교 또는 해외 보딩스쿨 같은 곳들을 가는 게 프레시맨 어드미션에서는 상당히 불리하기 때문인데요. 이유는 전에도 항상 말씀드린 어드미션 크리테리아들이 있을 때 GPA 측면에서 최근 중상위권 대학 이상의 학교들은 3.74 이하의 학생들을 거의 7% 이내로밖에 뽑지 않는 게 평균치이기 때문에 일단은 중3부터 이런 성적들, 고1 성적부터 들어가는 성적들이 미흡한 부분이 분명히 발생해서 거기서 일단은 버틀렉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9학년 때부터 본인의 생각들을 실현해 보면서 다양한 체험들을 해보고 활동까지를 이어나가는 노력들을 12학년 때까지 전개를 해야 되는데, 한국에서 공부만 계속 해왔던 학생들 같은 경우는 공통적으로 내가 대체 어떤 전공들을 선택해야 하느냐, 나는 대체 왜 이런 공부를 하고 있느냐, 이런 사고들을 충분하게 숙고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거의 좀 많은 포류를 하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그런 케이스의 학생들의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두 가지 어프로치가 있죠. 한국 대학에 입학을 해서 편입을 준비하는 것도 물론 좋지만 미국 대학교의 수업들을 한국에서 고등학교를 재학하면서도 들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대학교의 수업들을 들은 이력들을 가지고 프레시맨 트랜스퍼, 즉 이제 대학교 수업을 들은 고등학교 졸업생, 이렇게 이제 본인의 신분을 잡아서 어드미션 크리테리아를 고등학생 때부터 준비하고 아예 대학교 때부터 미국의 대학을 진학하는 것도 방법이 있을 수 있고요. 또는 우리나라 대학에서 이제 1학년, 2학년을 다니다가 편입을 통해서 미국 대학을 진학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는 케이스들이겠죠. 근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들은 뭐냐면요. 일단 한국 대학이 다양한 편입을 할 때 좀 어려운 점들 몇 가지는 미리 아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첫 번째는 일단 미국의 특정 대학의 특정 전공을 편입하기 위해서는 프리렉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미리 이런 수업들을 얼만큼의 성적을 가지고 듣고 와, 뭐 이런 것들을 다 서류상으로 기재를 해놨고 거기에 맞는 프리렉들을 다 이수를 하면서 다양한 대외 활동과 토플 점수를 맞춰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상당수의 한국 대학들, 특히 서울대, 연고대를 포함해서 최상위권 대학들이 미국 대학교와
커리큘럼이 좀 상이한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한국 대학교를 다니면서도 부득이하게 미국 대학교의 수업들을 들은 학점을 제출을 해서 해당 부분에 가름을 해야 되는 이슈들이 발생을 하거든요. 네, 그렇게 됐을 때 한국 대학에서의 학점들이 인정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의 상대평가 성적이 낮게 나와서 그래서 미국 대학교 수업들과 합산을 했을 때 3.75 이상의 성적이 나오지 않아서 결국은 진학이 좌절이 되는 경우도 생각보다 많다는 점을 유념해 주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미국의 대학들은 Maximum Credit Policy가 생각보다 강하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좋은 대학일수록 저희 학생들을 평균으로 봤을 때 40학점 이상을 초과해서 편입학 원서를 지원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어요. 네, 근데 실제로 한국 대학에서 1학년만 들어도 거의 한 30학점 이상을 이수를 하게 되고요. 거기에 이제 프리렉을 맞춰서 미국 대학교 수업들 15학점, 24학점을 이렇게 들어버리면 이미 그 40학점, 50학점을 넘어가는 학생이 되기 때문에 최상위권 대학에 지원하는 것 자체에 많은 제한 요인이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따지지 않고 그냥 한국 대학 입학한 다음에 편입을 생각하면 되지와 같은 생각들을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원서를 제출 준비를 시작해야 되는 시점에 준비가 매우 미흡한 그런 문제들이 발생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고등학교 시점 또는 수능을 보는 직전 시점 또는 대입을 한국으로 하냐 마냐 하는 시점에서는 가장 베스트 케이스는 미국 대학을 가는 게 확정적이라면 프레시맨 트랜스퍼라든지 아니면 저희 CCP 프로그램을 통해서 대학교 성적을 미리 1년치 이수하고 연계 대학을 통해서 트랜스퍼를 준비하는 게 학점이 인정이 안 되는 로스가 적고 그리고 최상위권 대학이 원하는 크리테리아를 가장 충실하게 채울 수 있는 어프로치라고 할 수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한국 대학에 진학을 해서 부득이하게 그 상황에서 편입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저희 캠퍼스 통해서 코스 이밸루에이션을 충분히 해서 학생들이 어떤 과목들을 이미 이수를 했는지 한국 대학에서 그래서 우리가 현재 상위권 대학을 가는 데 있어서 이 학점 숫자나 또는 이런 전공의 방향, 대외 활동의 이력 이런 것들이 어플리케이션 데드라인 안에서 준비할 수 있는 상황인지를 고려해 보기를 권고드립니다. 오늘 사실 짤방인데 좀 말들이 길었죠? 그것처럼 사실은 말이 길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보딩스쿨이냐 한국 대학을 통해 편입을 하느냐 이런 문제는 각 사람들의 케이스에 따라서 적절하냐 적절하지 않냐가 갈리기도 하고 특히 그 안에는 수많은 디테일한 숫자들이 있어서 그 숫자들 중에서 하나라도 미흡한 부분들이 있었을 때 실제로 입시 자체가 좌절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스스로에 대한 향방을 의사결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이게 되게 복잡하기 때문에 각자의 케이스에서 헛갈리는 부분들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 캠퍼스 통해서 이제 한번 리뷰해드리는 세션 한 번까지는 진행해드리고 있으니까 한번 편하게 이야기 나누는 시간 가지면 어떨까 합니다. 오늘도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